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장을 이기는 투자 진행의 이유림입니다. 오늘 밤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부터 또 다가오는 FOMC 기준금리 발표까지 이번 주는요, 투자자 여러분들이 살펴야 할 주요 일정들이 자리 잡고 있는데요. 결과에 따라 대응은 해야 할 텐데 혼자서는 챙겨보기도 어렵고 또 시장의 움직임을 실시간으로 해석하기랑 더욱더 어렵잖아요. 그럴 때 이 모든 걸 한 방에 해결해주는 곳이 있죠. 바로 김광진 전문가님의 노란톡방인데요. 노란톡방 들어오시면요, 실시간 대응 전략은 물론 시장을 이기는 필승 종목들의 자세한 전략까지 만나보실 수 있으니까요. 아직 노란톡방 입장하시지 못하신 분들은 지금 바로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내일장부터는 시장에서 필승하는 다양한 투자 전략들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노란톡방 입장하시는 방법은요, 스마트폰 일반 카메라 실행하셔서요, 아래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신 후에 뜨는 링크 클릭하시고 참여 코드 1123 입력하시면 노란톡방 들어오실 수 있고요. QR코드가 어려우신 분은 문자로 쉽게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문자 받는 번호 샵 0082로 이기자 세 글자만 보내주시면 참여 링크 문자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법을 준수하며 일대일 투자 상담, 유사수 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한 피해가 크게 증가하고 있으니 이 점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시장을 이기는 투자, 오늘도 힘차게 달려봅니다. 네, 김광진 전문가님께서 추천해주신 필승 종목들이 계속해서 좋은 흐름 이어가고 있죠. 이런 필승 종목들의 자세한 수익률 현황 화면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앞장 두 종목 모두 세 자릿수 수익률 기록하고 있는데요. 루닛이 누적 상승률 126% 돌파하면서 1위 지키고 있고요. 바로 뒤이어 이수페타시스 역시 120%를 돌파해버리는 122%의 누적 상승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 살펴보겠습니다. 계속해서 펜트론이 누적 상승률 86% 달성하고 있고요. 이어서 저스템이 70%를 돌파해냈습니다. 여기에 성우하이텍까지 51.76%의 누적 수익률 만들어주면서요. 두 번째 장 역시 필승 종목의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한미반도체 현재 46%에 가까운 누적 상승률 보여주고 있고요. HPSP가 44% 넘겨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TFE까지 누적 상승률 34% 기록 중인데요. 마지막 장까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지막 장 바이오니아가 약 33% 수익률 달성 중이고요. 여기에 엔젯이 23%의 상승률 누적하고 있습니다. 필승 종목들의 자세한 전략이 궁금하신 분들은 노란톡장 입장해 보시고요. 시청자 여러분들의 투자 고민을 상담해보는 이기자 톡센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보유하고 있는 종목의 전망이 궁금하신 분들은 노란톡방 입장하셔서 톡센터에 남겨주시면요. 전문가님이 해당 종목 분석하고 응급 처방 내려드리니까요. 가슴 뻥 뚫리는 종목 상담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필승 종목들의 누적 상승률 확인해 봤고요. 이제 시장을 이길 필승 전략들 확인해 볼 텐데요. 오늘은 또 어떤 내용으로 알차게 준비해 주셨을지 화면으로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장을 이기는 필승 전략. 미국 증시가 오르면 국내 증시도 오른다? 지난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급등하면서 오늘 우리 시장 역시 반도체주가 주도했는데요. 같이 가는 한미 주가 지금 살펴봅니다. 네, 오늘 이렇게 필승 전략 준비되어 있는데요. 먼저 전문가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투자 선생 김광진입니다. 네, 오늘의 또 필승 전략으로 한미 주가 같이 갑시다 이렇게 준비해 주셨는데 네네. 어떤 의미일까요? 오늘의 필승 전략, 그동안 제가 너무 은유적으로만 표현한다 이런 말씀 주셔서요. 오늘은 아예 직설적으로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국과 미국 주가가 같이 갑시다. 같이 간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오늘 우리 증시에서 가장 빛난 섹터는 역시 반도체주였습니다. 네, 그거 역시 잘 아실 겁니다. 네, 맞습니다. 이 반도체주 상승세에 SK 하이닉스가 52주 신고가를 또 경신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오늘 반도체주의 상승, 미국 증시의 영향일까요? 어떻게 보시나요? 네, 맞습니다.
미국의 영향이 가장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뭐 미국에서 우리 반도체 그러니까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중국에 대한 장비 수출 이런 내용들을 연장해 준 것도 분명히 영향을 미쳤습니다만 네. 가장 큰 영향은 역시 미국 증시에서 엔비디아, AMD, 마이크론, 인텔 등 이런 반도체주가 상승해 주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3.31%나 급등하는 이런 모습 보여주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2021년 이후 2021년 12월 이후 가장 최고치 높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요. 이것이 지금 우리 증시에 그대로 반영이 돼서 이런 모습이 나온 것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는 물론 반도체 소부장 그러니까 소재, 부품, 장비주까지 이렇게 기업들 주가가 일제히 급등하는 이런 모습 보여주었는데요. 이런 모습들 역시 미국 시장의 영향입니다. 맞습니다. 제가 반도체 하니까 또 반도체 하면은 반도체 쌤, 또 김광진 전문가님 하면은 네네. 반도체 이렇게 연관 검색어처럼 딱 떠오르잖아요. 네, 그렇게 그래서 많이 불러주시죠. 그런지 또 노란톡방에서도 오늘 수익 인증 엄청 쏟아졌습니다. 네네. 어떤 종목들이 있었을까요? 노란톡방에 계신 우리 이기자 가족분들께서 오늘 네. HPSP, 한미 반도체 등 이런 반도체 주식으로 또 수익 보시고 수익 인증 올려주셨죠. 네. 오늘 제가 살짝 살펴봤는데 이 기자 가족분들 중에는 적게는 5%부터 또 많게는 20%까지 수익 인증을 해주셨더라고요. 네네, 맞습니다. 이 부분 상당한 것 같습니다. 네. 네. 뭐 저야 당연히 수익 인증 해주신 거 너무 감사드리고 또 저를 신뢰하시고 잘 따라와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이 자리를 빌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뭐 이쯤에서 반도체 차트 한번 보면서 같이 보시면서 한번 얘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차트 안 볼 수가 없겠죠. 네, 뭐 이거 이제는 제가 이렇게 추세선 표시해 놓은 거 이미 다 아실 텐데 이것만 봐도 아, 삼성전자구나라는 거 이미 다 아실 겁니다. 이렇게 장기 하락 추세를 딛고 일어서곤 지금 상승 추세 계속 보여주는 삼성전자. 지금 삼성전자 보유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아마 고민이 엄청 많으실 겁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 드렸다시피 삼성전자는 지금 오늘 종가가 72,000원 정도 되었지만 75,000원에서 8만 원 사이가 아마 가장 많은 분들이 우리 또 600만 동학개미 삼성전자 보유 개미분들 가장 많이 위치하신 그 위치가 75,000원에서 8만 원 선이다. 이렇게 보면 아 이제 거의 다 왔는데 어떡하지? 이렇게 질문 주시는 분들 많습니다. 이렇게 하루 하락하면 네. 팔아야 하나요? 또 하루 상승하면 지금 사야 하나요? 이런 질문 정말 많이 주시는데요. 제가 다시 한번 이걸로 정리 끝 내겠습니다. 지금 이 상승 추세선, 그러니까 이 상승 추세선 근처에 오면 비중 늘리시고요. 더 올라가면 비중 줄이셔도 됩니다. 그런데 아 나는 이런 거 대응하기가 일일이 힘들어 하시는 분은 75,000원 선까지는 충분히 바라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75,000원 선 꼭 거기까지 올라가는 거냐? 이것들은 지수나 환율도 같이 보셔야 됩니다. 코스피 지수가 제가 2,700선 정도의 매물대가 많이 쌓여 있다라는 점 얘기 드렸습니다. 그럼 삼성전자가 올라가서 코스피 지수를 끌어올릴 수도 있지만 또 다른 것들이 지수를 끌어올릴 수도 있잖아요. 이럴 때 지수가 2,700 근처 오면 나는 우선 팔고 조금 내려올 때를 기다리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환율도 집중해서 보셔야 됩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매수 주체가 역시나 외국인입니다. 한 달 전만 해도 1,340원 정도 했던 이런 환율이, 원달러 환율이 지금은 1,270원 초반까지 내려왔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요. 그 전에 1,300원대 위에서 삼성전자 주식을 산 외국인들은 삼성전자 올라가면 여기서도 수익. 거기에다가 원달러 환율 1,340원, 50원 여기 너무 비싼데 여기서 환율이 떨어지면 여기서도 수익. 한마디로 외국인들은 이중으로 수익을 챙겼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환율이 1,270원 초반대까지 내려왔는데 여기서 뭐 1,200원, 1,100원 이렇게 내려가긴 어렵겠죠. 이러다 보니까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이전에는 지금까지는 공격적으로 삼성전자를 매수했던 이런 동력이 조금은 낮아졌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이거고 또 달리 생각하면 반도체 이제 꺾이는 것이냐. 제가 이래서 10일 단위로 나오는 수출입 현황 그리고 한 달 단위로 나오는 수출입 동향 계속 얘기 드리는 겁니다. 반도체 지금 수출 감소폭이 계속 축소되고 있다. 이런 부분까지도 같이 한번 바라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정리해서 얘기 드리자면 이 추세선 근처 오면 매수 비중 늘린다. 여기 조금 뜨면 비중 줄인다. 이런 걸 난 잘 못하겠다. 지수 2,700 근처 가면 우선 매도하고 본다. 아니면 75,000원 근처 되면 우선 매도하고 본다. 이렇게 전략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SK하이닉스도 볼 텐데요. SK하이닉스가 오늘 삼성전자보다 더 큰 상승 보여줬습니다. 그 이유는 역시 앞서 얘기 드린 것처럼 중국에 장비를 수출할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국이 이걸 허용하는 기간을 연장해줬기 때문인데요. 뭐 한편으로는 기분 나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미국 너희가 뭐라고 우리가 수출하든 말든 무슨 상관이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제 정치상, 국제 정세상 어쩔 수 없는 부분도 분명히 존재하니까 이런 부분들은 대응으로서 바라보셔야 된다라고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 지금 계속 신고가 갱신하고 있는 이런 SK하이닉스도 당연히 주목하셔야 된다. 이런 정도 말씀드리겠고요. 좀 더 넓게 보면 여기 앞에 이런 정도의 매물대까지는 더 상승 여력 남아있다. 이 정도까지만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 투자보다는 역시나 반도체 소부장들이 내려갈 때도 좀 더 심하겠지만 올라갈 때도 더 많은 상승 탄력성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집중해보자. 이렇게 얘기 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 오늘 또 수익 인증해 주신 뭐 HPSP나 뭐 한미반도체 안 볼 수 없을 텐데요. 뭐 이렇게 보겠습니다만 여기도 여러 개 보지 않겠습니다. 여기 이렇게 추세선 제가 이렇게 얘기했던 거 필승 종목 시간에도 제가 계속 얘기 드렸습니다. 필승 종목 시간에 우리가 여기서 매수했었는데요. 여기서 조금 이렇게 음봉만 보이면 위험한 거 아닌가요? 정말 큰일 난 거 아니에요? 그럼 제가 추세선 깨지 않고 근처에서 놀고 있습니다. 추세선 안 깼어요. 추세선 깨도 바로 올라와요. 계속 얘기 드립니다. 여기서도 추세선 닿으면 매수, 올라가면 매도. 이렇게 비중 조절로도 충분히 수익을 계속 가져갈 수 있는 겁니다. 이런 내용들 당연히 노란톡방에 오시면은 추세선 어떻게 보지? 또 이 추세선 가지고 라곤기법 만드는 것은 제가 아직 심화반 과정이라 얘기를 안 드리고 있는데요. 이것까지 아니어도 그냥 플랫한 그냥 직선을 그어놓고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러니까 여기에 추세선과 함께 라곤기법 활용하시면 지금 우리 이기자 가족분들 여기 HPSP로 충분하게 수익 보셨던 거, 펜트론으로 수익 보셨던 거, 또 한미반도체도 한번 볼까요? 한미반도체 오늘도 수익 보셨는데 오늘 이렇게 조금 올라왔다가 내려오면서 다시 이런 부분들을 한마디로 위로 깨지 못하고 한마디로 채널이 바뀐다고 얘기하죠. 이 채널 위로 아직 올라가긴 조금 어렵겠구나. 이래서 오늘 또 매도 사인 다 드렸었는데요. 이런 부분도 추세선 몇 개 그리고 라곤기법에서 상단선, 중단선, 하단선 그거 보고 지금 여기는 새로운 찰리 구간이구나. 찰리 구간에선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되는구나. 이런 부분만 공부하셔도 대응법 쉽게 얻어가실 수 있으니까요. 신청서 작성해 주셔서 라곤기법 자료 무료로 다 받아보시고 이런 내용 매매에 활용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차트까지 살펴봤는데요. 여기에 제가 오늘은 특별히 노란톡방에서 궁금한 점이 하나 있어서 캐치를 해왔는데요. 전문가님께서 오늘 장 시작 전에 노란톡방 통해서 이 반도체와 2차 전지주의 동반 상승이 예상된다는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그동안 전문가님께서 이 반도체, 2차 전지, 그리고 바이오, 천하 3분지계인데 동반 상승이라고 하고 의아했습니다. 이런 부분들 우리 이기자 가족분들이 또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전문가님께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네네. 네, 전문가님. 오늘 2차 전지도 좋은 흐름을 보여줬는데 네네. 동반 상승 가능한 건가요? 네, 오늘 같은 경우에는 동반 상승이 이렇게 나올 것이라는 것도 역시나 미국장을 먼저 보고 제가 생각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네. 제가 노란톡방에서도 미국장 흐름 이렇게 봤을 때 오늘 같은 경우에는 천하 3분지계에 의하면 한쪽이 강하면 나머지가 약할 수 있다 이런 얘기 많이 들었었는데요. 여러분도 생각하시기에 고구려, 백제, 신라가 있을 때 한 나라가 강했을 때가 두 나라가
물론 약할 수도 있지만 이거 외에 두 나라가 강하고 한 나라가 약한 이런 모습 보일 때도 있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런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뭐 중국의 위초고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오늘만큼은 반도체 2차 전지가 모두 강할 수 있다. 당연히 이런 부분들 미국장에서 테슬라가 12거래일 연속으로 계속 상승하는데 역대 최장기간 상승, 연속 상승 보여주고 있는 이런 모습입니다. 이런 부분만 봤을 때도 12일 연속 상승하는데 이것이 우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겠는가? 당연히 영향을 미치죠.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드렸던 것입니다. 네. 뭐 2차 전지주 뭐 이런 것들도 한번 차트 보면서 계속 얘기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2차 전지주 뭐 대표니까 뭐 에코프로부터 한번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에코프로. 제가 에코프로도 뭐 이렇게 얘기 드리면서 한번 싹 지워보겠습니다. 너무 지저분하게 보일 수 있을 테니까요. 제가 여기서 이런 상승 나왔을 때 아,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하고 상담받은 기억이 나는데요. 네. 제가 이기자 톡센터에서도 다음 날 고점에서 매도 저점에서 다시 잡을 수 있다. 이렇게도 얘기 드렸지만 톡센터에서 상담 주신 분께는 아, 이런 한마디로 단타 매매가 능하지 않으신 분 같으니 쭉 그냥 들고 가셔라. 이렇게까지 제가 얘기 드렸었습니다. 그런 결과가 지금 이렇게 나오는 것이고요. 이런 부분도 역시나 미국장 테슬라 주식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는 왜 제가 이렇게 얘기 드렸느냐. 제가 그 이전에 지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미국장 신경 쓸 거 없다. 우리는 우리대로 올라간다. 그러니까 미국장 신경 쓰지 말고 미국장 신경 쓸 때가 되면 제가 먼저 얘기 드리겠다 얘기했었는데요. 제가 그래서 지난주부터는 미국장 우리 봐야 된다. 이수페타시스 왜 이렇게 올라가느냐. 엔비디아 이런 영향 받는 거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이런 2차 전지주는 미국 시장의 영향을 크게 받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에코프로 그럼 언제까지 계속 가는 것이냐? 당연히 누가 알겠습니까만은 지표로 삼을 수 있는 이런 내용들이 있다. 이렇게 얘기 드리겠습니다. 에코프로 오늘 8.24%나 상승하면서 지금 따라가시면 안 됩니다. 역시 이렇게 상승 보였을 때는 이렇게 이평선 벌어져서 상승 보였을 때는 다시 한번 놔두는 것입니다. 신규 지집은 그냥 버려두시고요. 지금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또 여기서 또 신고가 랠리 가나 이렇게 기대는 해보실 수 있겠습니다만 그런 부분들도 조금은 따로 보자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여기에 이렇게만 하나만 한번 그어봤는데요. 이 부분까지 넘어섰구나. 이렇게 추세선 넘어섰구나. 이런 때는 이 추세선을 깨지 않는 한도 내에서는 계속 가져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여기서 이렇게 계속 타고 갈 때도 크게 걱정하지는 않으셔도 됩니다. 여기서 단선은 여기서 이렇게 추세선을 타고 가고 조금씩 하락이 나오더라도 이런 거래량이 크게 증가하지 않는 상태면 좋다는 겁니다. 거래량이 터지면서 더 상승 나와서 신고가로 넘어가 버리면 더 좋은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계속 끌고 가는 그런 전략 좋다라고 얘기 드릴 수 있겠습니다. 뭐 다른 종목 한번 또 볼 텐데요. 에코프로비엠도 정말 이렇게 계속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죠. 제가 2차 전지주 얘기 드릴 때 계속 얘기 드리지만 워렌 버핏도 그러니까 워렌 버핏의 이런 내용 얘기 드렸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이런 상승 나올 때는 어떤 주가 좋은지 어떤 기업이 모르는지 좋은 건지 정말 구분하기 어렵다. 즉 물이 들어올 때는 누가 벚꽃 수영하고 있는지 모른다라고 워렌 버핏이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물이 빠질 때 이렇게 주가가 빠져서 조정 보일 때 이 조정을 심하게 보이는 종목은 무늬만 2차 전지였구나. 그냥 다른 주식들 다 올라갈 때 그냥 동방상승했던 거였구나. 이렇게 좋은 종목을 그러니까 옥석을 가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줬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만큼 빠지고 다시 재상승 그리고 다시 정고점을 향해 바라보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이는 이런 주식이 진짜 2차 전지 주식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도 에코프로나 에코프로비엠을 제가 왜 지금 보여드리냐면요. 에코프로비엠은 실제로 사업을 하는 그런 회사입니다. 거기다가 시총도 더 크죠. 하지만 지금 왜 에코프로가 더 이런 상승 탄력성이 더 좋은가? 이것은
지금 에코프로가 그룹 이런 지주사로서 앞으로 IPO 상장이 예정돼 있는 이런 내용까지 모두 포함하고 있고 또한 자체적인 사업도 운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부분이 정리되기 전까지는 에코프로가 좀 더 상승 탄력성이 좋을 것이며 그 부분이 다 끝나고 나면 이벤트가 끝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에코프로보다 에코프로 BM이 더 주목을 받겠죠. 이런 부분들도 똑같은 2차 전지주고 같은 그룹주지만 어떤 것들이 더 상승 탄력성이 어떨 때 더 크겠는가 이런 부분도 좀 더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포스코 퓨처엠도 한번 볼 텐데요. 지금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도 제가 에코프로 그룹주, 그다음에 포스코 그룹주는 수직 계열화가 다 완성된 그런 그룹. 그러니까 2차 전지에서 수직 계열화가 완성된 상태이다. 이렇게 얘기 드렸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런 조정 이후에도 다시 전고점 트라이하는 이런 모습 보여주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얘기 드렸었죠. 에코프로 그룹, 포스코 그룹은 이미 수직 계열화 완성. 그리고 여기서 최근 더 주목받는 코스모 그룹이 지금 수직 계열화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 이런 부분까지도 2차 전지주 다 살펴보시면서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랜만에 얘기 드리겠습니다. 2차 전지하면 뭐부터 보셔야 된다고요? 오랜만에 하니까 기억 잘 안 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양극재. 2차 전지는 양극재가 돈을 제일 많이 버는 겁니다. 그럼 양극재 하면? 리튬. 그렇죠. 리튬. 이렇게 기억하셔야 됩니다. 즉 리튬이나 이런 소재, 그러니까 광물이 돈을 우선 벌고요. 그 다음에 양극재가 돈을 제일 많이 벌고 그 다음 이렇게 흘러간다. 이거 먼저 생각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음극재 같은 경우에도 실리콘 카바이드 음극재나 이런 새로운 것들 바라보셔야 된다. 뭐 탄소 나노튜브나 이런 것들은 좀 더 나중이다. 여기까지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이렇게 또 반도체랑 2차 전지 차트까지 살펴봤는데 네네. 그럼 이제 남은 건 하나잖아요. 네. 바이오주만 남았는데 네, 맞습니다. 바이오주 곧 다가오나요? 네. 이제 순서가 오나요? 그런 부분들 또 어떻게 알겠습니까마는 네. 2차 전지 이렇게 상승하고 반도체도 같이 상승했다. 이러면 이제 우리 이기자 시청자분들께서는 뭐 굳이 주식장 안 봐도 오늘 제약바이오주는 좀 안 좋았겠네. 바로 이렇게 생각을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2차 전지, 반도체, 제약바이오. 바이오까지 해서 이렇게 천하삼분지게 이루고 있다. 이런 얘기 계속 제가 드렸던 거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네. 제약바이오 주가 상승 어려웠겠구나. 뭐 이거 다 아시겠지만 한번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차트 네. 보면서 얘기 계속 이어가도록 할 텐데요. 네, 뭐 필승 종목으로도 나왔던 셀트리온 제약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좀 길게 볼 텐데요. 오랫동안 정말 힘들었습니다. 이렇게 힘들었던 거 이것도 제가 차트로 이렇게 설정해 보면 된다고 얘기 드렸죠. 조금 또 제 손이 떨리나 보네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이런 지금 긴 하락세를 추세를 넘어섰다. 이런 정도까지 보시고 다시 여기 보시겠습니다. 여기에서 이런 조정 보이고 잠깐 하락 보였을 때 그리고 거래량이 터졌을 때는 바로 이럴 때 바로 진입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바로 진입이 안 됐다. 그러면 이 앞산을 넘어섰을 때 바로 라곤 기법이죠. 여기가 알파 구간을 새로운 알파 구간이라고 보고 여기를 넘어서고 거래량이 실릴 때 이럴 때 바로 브라보 라곤 혹은 찰리 라곤으로 잡는 것이구나. 이런 것들도 라곤 기법 공부해 보시면 금방 아실 것 같고요. 자, 여기서 이제 지금 이런 상승 보인 후에 지금 하락 조정이 나왔구나. 그리고 지금 이평선도 다 깨고 나왔구나. 이럴 때는 우선 여기 이평선을 깨고 나올 때 손절 먼저 해보는 겁니다. 아무리 바이오가 이 다음에 좋았다고 하더라도 제가 얘기 드릴 때는 다 손절까지 제시해 드리잖아요. 손절하고 나서 지금 여기 현 구간에는 여기보다 앞에 이 거래량이 터진 이 구간을 보는 겁니다. 여기서 이렇게 떨어질 때 바로 내가 추가 매수하는 자리인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추가 매수하는 자리도 따로 있다. 이런 걸 생각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어떤 걸 볼 수 있느냐. 여기 이평선이 이만큼 자리하고 있구나. 그리고 앞에 지금 거래량이 터졌을 때 이 부분의 저가가 얼마구나. 그 다음에 앞에 이런 상승 보였을 때 상승 보이면서 거래량이 터졌을 때 이 고가가 얼마구나. 이런 거 한 번만 살펴보십시오. 그럼 여기에서
먼저 산 사람들은 이 밑으로 내려오는 것을 허용하지 않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고요. 아, 여기에서 지금 샀던 사람들은 이 이평선 지금 밑에 손실을 보고 있구나. 이런 사람들은 지금 한마디로 지금 생각하시는 그거요. 그거. 추가 매수 자리 보고 있구나. 아니면 지금 털고 나오지 못한 사람들은 포기하는 자리가 슬슬 오겠구나. 이런 부분도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 드렸죠. 자, 이런 한 번 슈팅이 나오고 나면 가격 조정, 그리고 기간 조정, 그리고 거래량 조정이 있다. 거래량 조정은 어떻게 본다? 이 지금 거래량 300만 주 이렇게 터졌는데요. 지금 이런 부분에 20분의 1 이하 수준이 이렇게 유지가 된다. 이러면 아, 거래량 조정들도 어느 정도 끝이 보이고 있구나. 자, 이것까지 여기가 다 이렇게 합해진 정도가 이런 거래량 만난다. 이러면 아, 이제 가격 조정, 기간 조정, 거래량 조정이 마무리가 되어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셨을 때 추가 매수, 물타기 하시는 겁니다. 제가 물타기 하는 방법까지 가르쳐 드렸죠. 저는 원래는 물타기보다 우리 이 기자 가족분들에게는 불타기를 더 많이 선사하는 그런 사람인데요. 여기서는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이렇게 섹터별 차트까지 함께 살펴보면서 오늘 장 쭉 정리해 봤는데요. 또 다가오는 앞으로가 중요하잖아요. 오늘 우리 증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미국의 CPI 발표가 예정돼 있는데 이 부분은 또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까요, 전문가님? 네, 이런 부분도 지금 CPI 발표 그리고 FOMC 이런 기준금리 발표 앞두고 있잖아요. 이럴 때는 좀 더 보수적으로 이렇게 대응을 하는 겁니다. 왜 보수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 것이냐? 지금 시장에서는 아, 이번엔 매파적 금리 동결이 나올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매파적 금리 동결, 말이 조금 우습게 들릴 수도 있을 텐데요. 금리 동결하면서 풀어주는데 불구하고 회초리는 들고 있다. 자, 이번에 봐주는 건데 네. 그냥 봐주는 거야. 혼날 수 있어. 이런 걸 매파적 동결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렇게 따지면 동결이 나오면 본전이고 인상이 나오면 실망이야. 이런 실망 매물들이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럼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아, 인상하면 큰일, 동결하면 본전. 이럴 때는 이런 본전. 그러니까 내가 이익을 더 많이 보는 것보다는 조금 움츠러들고 보수적으로 봐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금리 결정이 나오고 난 이후에 대응이 들어가도 더 상승이 나와도 그때 들어가도 늦지 않다. 이런 마음 가지고 편안하게 기다리시는 그런 마음 가지시기를 권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미국의 CPI 지수 발표에 또 금리 발표까지 미리 챙기고 대비해야 할 것들이 정말 많은 시기인데요. 노란톡방에서 김광진 전문가님과 함께 하신다면 그만큼 더 든든하겠죠. 노란톡방 입장하셔서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는 방법은요. 아래 하단에 QR코드 보이시죠? 스마트폰 일반 카메라 실행하셔서요. QR코드 스캔하신 후에 참여코드 1123 입력하시고 뜨는 링크 클릭하시면 노란톡방 입장하실 수 있고요. 또는 문자로도 쉽게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문자 받는 번호 샵 0082로 이 기자 세 글자만 보내주시면 참여 링크 문자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참여 방법 화면으로 확인해 볼게요. 네, 바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김광진 전문가님의 응급 처방이 필요한 시간이죠. 이 기자 톡센터가 돌아왔는데요. 오늘은 또 어떤 종목이 도착해 있을지 화면으로 먼저 확인해 볼게요. 이 기자 톡센터. 오늘 도착한 종목은요, 현대차입니다. 네, 오늘 이 기자 톡센터에는 현대차가 도착해 있는데요. 제가 사연을 한번 먼저 전달을 드리면요. 오늘 사연, 2년 만에 3전을 정리하신 후에 들어오자마자 또 물렸다는 조금은 안타까운 사연이 도착해 있습니다. 전문가님 만나서 바로 응급 처방 받아보도록 할게요. 네, 현대차 모르시는 분 안 계실 테니까요. 네. 바로 차트로 넘어가서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차 좋은지 다 아실 것 같고요. 현대기아차가
이번에 상반기에 100만 대 수출 달성할 예정이다. 그렇게 전망된다. 그리고 올해 200만 대 수출 바라보고 있다. 뭐 제가 잘 기억하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저는 이렇게 본 기사 얘기 전해드리겠고요. 좀 많이 안타깝습니다. 네. 이육진님께서 현대차 21만 원에 25% 비중 가지고 계시다고 얘기 주셨는데요. 제가 그래서 조금 전에 이렇게 21만 원 표시를 해놨습니다. 제가 이렇게 길게 표시를 해놓은 이유는요. 여기 뭐 2년 가지고 계시다가 이 현대차를 2년 가지고 계신 건 아니고 삼성전자를 네. 2년 보유하고 계시다가 최근에 정리하시고 그 자금으로 현대차 매수하셨는데 지금 또 물려있다. 얼마나 속이 터지시겠습니까, 진짜. 저도 답답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길게 한번 차트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여기 제가 21만 원. 일부러 제가 근선이 아니고요. 정말 이육진님께서 매수가 주신 이대로 한번 그어본 겁니다. 자, 여기에서 21만 원 이 선이 지지되었네. 이렇게 상승. 깨고 내려왔네. 올라가는데 부딪히네. 하락. 그런데 여기서 또 부딪힐 거를 생각을 하셔야죠, 당연히. 뭐 그래도 현대차 지금 자동차 수출이 워낙 좋다고 제가 계속 얘기 드리기도 했으니까 다시 계속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어쩔 수 없는 부분들도 있는 겁니다. 제가 얘기 드렸듯이 앞에 이런 매물대가 분명히 많지는 않습니다만 여기 얼마나 치열하게 공방을 했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존재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앞으로의 얘기를 드려야겠죠. 이런 상승 나와가지고 지금 하락 보이고 있는데 자, 어느 정도까지 하락 나올 것 같으냐? 이것도 뭐 라곤 기법 이용할 수도 있지만 지금 시간 관계상 간단히 이렇게 차트에 선만 하나 그려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그려보면 여기서 이 저점과 이 저점을 이었더니 지금 저점이 맞닿아 있네요. 지금 이 정도 선에서 가격 조정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겠구나. 여기 이걸 툭 하고 떨어뜨리면 그 다음에는 다른 추세선도 그려봐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보면 이 저점과 이 저점을 이었더니 여기서도 터치, 이런 상승, 슈팅. 하지만 여기서 터치, 다시 상승, 여기서도 터치. 보셨죠? 이런 부분들이 차트에는 다 심리가 묻어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계산, 평균 계산하는 거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당연히 이평선도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이렇게 추세선을 그어보는 것도 역시나 마찬가지인 겁니다. 즉, 여기 이 추세선을 깨고 내려온다는 것은 이 상승의 평균값, 그러니까 이 상승을 다 누리는 사람들이 나 위험하다라고 생각하는 그 자리다. 그러니까 지키고 싶은 선이다. 그런 걸 지지선이라고 하죠. 이런 부분에서 나는 이 부분에서 사야지라고 생각을 하셨다면 삼성전자에서 2년 만에 정리하고 오셨으면은 아마 뭐 수익으로 나오셨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런 투자는 좀 지양하셔야 됩니다. 즉, 아무리 좋은 주식도 살 자리는 따로 있다. 즉, 앞서서 얘기한 것도 내가 손절 안 하고 버텼을 때, 그러니까 추가 매수, 물타기를 할 때도 그 자리들은 정해져 있다. 그리고 신규 매수로 들어갈 자리도 다 따로 들어가 있다. 즉, 이런 부분 때문에 제가 추세선도 그어드리는 것이고요. 라곤 기법에서도 브라보라곤, 찰리라곤, 델타라곤 이렇게 구분해서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델타라곤 이렇게 썼을 때는 지금 쫓아가야 돼. 그러니까 이런 각도에서도 그렇게 얘기 드리는 것이고요. 이런 부분에서 놓쳤다. 그렇다면 바로 이평선 깨자마자 손절, 아니면 기다렸다가 이런 자리에서 추가 매수 혹은 신규 매수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어렵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런 부분들 그냥 프린트 아웃해서 자대고 그냥 쫙쫙 그어보세요. 이렇게 자대고. 차트 이용하면 훨씬 편하지만 자대고 이렇게 해야 공부가 더 많이 되는 건 이미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오늘은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하고 더 자세한 내용 도란톡방에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기자 톡센터에 도착한 종목들 응급 처방 받아봤는데요. 현대차를 비롯한 자동차주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전문가님과 함께 더 많은 소통 이어나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이렇게 보유하고 계신 종목의 전망이나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신 분들 지금 바로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이기자 톡센터에 사연 남겨주시면요. 김광진 전문가님께서 직접 분석하고 냉철한 분석과 또 따뜻한 조언 해주시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기자 톡센터 참여하시는 방법은요. 아래 하단에 QR코드 보이시죠? 스마트폰 일반 카메라 실행하셔서요. QR코드 스캔하신 후에 뜨는 링크 클릭하시고 참여 코드 1123 입력하시면 노란톡방 들어오실 수 있고요. 또는 문자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문자 받는 번호 샵 0082로 이기자 세 글자만 보내주시면 참여 링크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참여 방법 화면으로 살펴볼게요. 네, 김광진 전문가님의 차트 분석법을 배워보는 오늘의 필승 종목 시간입니다. 오늘은 또 어떤 필승 종목을 준비해 주셨을지 화면으로 먼저 만나볼게요. 오늘의 필승 종목. 오늘의 필승 종목으로 윤성 FNC 제시해 주셨습니다. 네, 오늘의 필승 종목으로 윤성 FNC 준비해 주셨는데요. 또 어떤 내용들 단단하게 준비해 주셨을지 굉장히 궁금해지고요. 또 앞선 리뷰들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나와주세요. 필승! 오늘도 필승 종목 시간 돌아왔습니다. 필승 종목 또 많이 궁금하시죠? 하지만 또 리뷰하면서 얘기 드린 후에 필승 종목 소개시켜 드릴 테니까 잠시만 기다려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펜트론. 아주 저를 대표하는 종목 중에 몇 가지 반도체 중에 하나 종목이죠. 뭐 이런 상승 보였다가도 조정 보이다가도 다시 재상승 보인다. 제가 펜트론도 어떻게 매매할 수 있다고 계속 얘기 드렸나요? 이것도 추세선 하나 쭉 그어보면 이런 상승 추세. 물론 조금만 더 위에 뭐 이렇게 그어보면 추세선 깼나요? 추세선 깼나요? 추세선 깨고 바로 올려주죠. 추세선 깨고 바로 올려주죠. 추세선하고 멀어졌네요. 매도 다시 이거 계속 이렇게 설명드린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상승 또 보는 거라니까 이게 그렇죠. 이런 부분에서도 당연히 거래량 보고 신규 상장분데 이렇게 됐다. 이런 부분들이 매집이 들어간 것이다. 즉 이런 부분에서도 거래량 어떻게 봐야 된다라고 얘기 드렸나요? 유통 주식수 넘어갔네. 손바뀜이 일어났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다시 거래량 확 줄이면서 계속 유지하네. 이런 부분들 파악할 수 있고 공부해보면 다 알게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또 이런 부분들도 앞에 라곤 기법 제가 적용하면 된다라고 얘기 드리잖아요. 상승 앞에 이런 내용 그어서 올라가면 거래량 보고 매수. 이런 부분들도 브라보라곤, 찰리라곤, 델타라곤 여기에 맞춰서 다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런 수익률들 같이 가져갈 수 있는 것이고요. 펜트론. 앞으로 제가 반도체 얘기할 때 계속 빠지지 않고 나오는 종목 중에 하나일 겁니다. 다음 ISC도 이런 부분에서 흔히 도지형 나오면 불안해 하시죠. 도지 나왔어 이러면 꺾이고 불안해. 하지만 이런 부분들 유지하면 이런 상승 나오는 겁니다. 이건 어떻게 봐야 되냐? ISC가 어떤 종목인가? 어떤 것에 주목을 받아서 지금 왜 상승이 나왔느냐 이런 것들을 아시면 됩니다. 자, 이수페타시스 뜬다. 이수페타시스 왜 떠요? 엔비디아 뜨니까 이수페타시스 따라간다. 거기에 PCB, DDR5 이런 부분들 주목해보면 반도체 중에서도 지금 상승하고 올라가는 종목들이 왜 올라가고 거기에서 어떤 종목을 봐야 되느냐 이런 것들은 분석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분석하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 드리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얘기 드리니까 반도체 쌤이라는 얘기를 듣는 것이고요. 이수페타시스, ISC 뭐 이런 종목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이런 부분 이렇게 도지형 나왔다고 해서 그러니까 십자가형 나왔다고 해서 겁먹을 거 없다. 그런 다음에 이런 조정은 건강한 조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평선 근처에서 이걸 계속 유지하고 있는데 이걸 뭐에 걱정합니까? 게다가 이런 상승에서 여기 위에서 뭐라고요? 거래량이 터지지 않는 것이 좋다. 여기까지 얘기 드리면서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수페타시스 같은 경우에도 이런 상승 보였을 때 제가 어떻게 얘기 드렸나요? 역사상 신고가 매매법, 라공기법에 있다. 역사상 신고가에서는 어떻게 매도해야 된다? 얘기 드렸고요. 거래량이 터지기 전까지는 끌고 간다. 끝까지 끌고 간다. 언제까지? 세 가지 제가 얘기 드렸죠. 거래량이 터질 때, 거래량 터지는 기준이 뭐라고요? 유통주식수를 넘어서는 거래량이 나왔을 때, 즉 완전한 손바뀜이 일어났을 때는 바로 그날 정리. 아, 거기보다 조금 모자라다? 이러면 하루 정도 더 여유 볼 수 있다. 이렇게 얘기 드렸습니다. 그런 다음에는 손바뀜이 새로 일어났기 때문에 이 새로 진입한 사람들이 상방을 바라고 있는가 아니면 하방을 바라고 있는가 이런 것에 대한 추후 판단이 필요한데 그 판단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 불안할 때는 매도. 이렇게 처리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 역사상 신고가에서는 이 지표, 기준이 되는 그 종목, 그 대장주가 꺾이면 매도. 그런 다음에 세 번째는 이 회사 자체의 경영진이라든지 회사에 화재가 난다든지 회사 자체에 큰 문제가 나왔다. 이런 매도. 제가 이렇게 아예 세 가지 콕 집어서 계속 얘기 드리는데요. 이런 부분들도 없으니까 계속 끌고 나갔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여기는 유통주식수 이상 넘어간 거고요. 이만큼 나왔느냐? 이만큼이 유통주식수에 조금 모자라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이만큼 나왔고요. 그럼 우선은 이 자리에서 매도를 하는 겁니다. 이게 라공기법에 나온 역사적 신고가 매매, 그러니까 거래량을 보고 매매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 이후에 여기에서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렇게 매수한 사람들이 어떻게 대응하는지는 또 보고 추후에 보고 대응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따지면 자, 세 자릿수 여기 수익 가져가시는 거고요. 그런 다음에 나는 몰라. 역사적 신고가 매매법이고 몰라. 라공기법 몰라. 이렇게 두드려 맞을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상승할 수도 있겠죠. 이건 전적으로 운에 맡기는 겁니다. 운에 맡기지 말고 라공기법 배워보고 역사적 신고가 매매법 배워보면 이런 부분들 운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본인 실력으로 판단을 하는 거고 같이 가는 겁니다. 여기서는 어떻게 판단해야 돼? 우선 여기 매도. 왜? 이걸 따져봤더니 조금 유통주식수보단 조금 모자라네. 하지만 여기까지 봤어. 여기 매도. 그런 다음에 이 사람들이 그럼 앞으로 어떻게 판단할 거지? 지켜보고 그런 다음에 차후 대응. 이게 옳은 방법입니다. 그래야 여기서도 가져가는 거고 이후에 더 큰 것도 가져가는 거죠. 물론 묻어놓고 끝까지 간다. 이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겠습니다만은 이런 부분 가지고 끝까지 성공하는 분들 많이 못 봤습니다. 물론 3% 정도 그렇게 성공하시는 분들 있지요. 그 비율이 3에서 5% 정도입니다. 특히나 개인은요. 본인이 3%에서 5% 이 안에 들어서 나는 공부도 그 정도 했어. 다스카이 갔어. 어쨌어. 이렇게 다들 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라공기법 조금만 공부해 보시고 이런 것들도 어떻게 매매하고 어떻게 끌고 가야 된다. 이런 부분들 꼭 기억하시고 같이 하시고 함께 이런 수익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수페타시스 여기까지 하고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저스템 같은 경우도 이런 상승 그리고 여기에서 물론 1차적으로 다 매도했지만 저스템 같은 경우도 2차 전지 장비주로도 잡혀있지만 우선 기본은 반도체 장비주죠. 이런 흐름들 어떻게 끌고 가야 되느냐, 어떻게 바라봐야 되느냐 이런 것들도 다 전부 다 라공기법 공부하시면 금방 나옵니다. 라공기법의 추세선 어떻게 그런 것도 다 나와요. 그러니까 같이 공부하시면 이런 상승 정출 부분이 누릴 수 있다니까요. 이런 부분들 꼭
기억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제 오늘의 필승 종목 윤성 FNC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기자 포인트부터 먼저 볼 텐데요. 이기자 포인트 제가 만들었잖아요. 이기자 포인트. 여러분들이 기억하기 쉽게 이익, 기대감, 자리. 이기자 포인트 첫 번째 이익부터 보시겠습니다. 자, 윤성 FNC는 2차 전지에 필요한 액체 원재료를 혼합하는 이 믹싱 장비를 만드는 그런 회사입니다. 이런 믹싱 장비, 그냥 섞는 거 아니야. 그냥 대충 섞으면 되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텐데요. 최근에는 이런 하이니켈이라든지 지금 연구되는 하이망간 아니면 중국에서 하는 나트륨 기반 이런 2차 전지, 솔직히 이런 기술이 좀 낮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이니켈, 하이망간 이런 부분에서 집중을 하고 있는데요. 이럴 때 지금 이런 믹싱 장비의 중요성 더욱더 올라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성 FNC 더 주목을 받고 있고요. 자, 이제 이익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에는 아직 나오진 않았지만 이런 부분도 주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런 내용 나오면 바로 제가 노란톡방 통해서 얘기 바로 전해드릴 거고요. 자, 그다음 기대감 볼 텐데요. 이기자 포인트 두 번째, 기대감. 자, 앞서 얘기 드린 것처럼 이 믹싱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왜냐? 이런 부분에서 공정 캐펙스 내 비중 자체가 5%에서 2배 이상 11%로 증가하고 있고요. 여기 나온 하이니켈계로 갈수록 균일하게 섞는 이런 믹싱 시스템이 계속 중요성이 올라간다. 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믹싱을 잘못하면 화재가 일어날 수도 있고요. 리튬이 들어가고 이런 부분들이 알칼리 금속도 들어가고 이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좀 더 세심한 주의가 필요한데 이런 것 자체가 기술력을 대표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정형화되지 않은 배터리 스펙에 맞춤식 설계가 필요하다. 자, 이제 하나하나 맞춤 설계가 필요한데 이런 부분에서 윤성 FNC가 가능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 이런 내용까지 보시면 되겠고요. 배터리 증설 이런 것들은 이미 모든 분들 투자자라면 누구나 다 알고 계신 걸 겁니다. 이런 내용 지금 시간 관계상 빨리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자리 보겠습니다. 자리 보시면 조금 놀라실 수도 있습니다. 제가 앞에 얘기 드렸을 때도 조정 나올 때 조정폭을 보고 이게 찐인가 아닌가 알 수 있다라고 계속 얘기 드렸죠. 자, 이런 상승 나온 2차 전지 한 이만큼은 떨어졌어야 했을 텐데 얘는 조정폭이 이거고 기간 조정만 하고 다시 이런 상승 보이네. 앞에 산을 넘어섰네. 지금 역사상 신고가네. 역사상 신고가니까 불안하시다고요. 그런데 역사상 신고가를 터뜨릴 때 한마디로 넘어설 때 거래량이 터지고 거래량이 줄고 올라가네. 이런 부분들 다음 하나 보시겠습니다. 코스모 신소재, 제가 코스모 그룹이 수직 계열화 지금 진행하고 있다. 이런 부분에 주목받는다고 얘기 드렸죠. 자, 마찬가지 그림 보이시죠? 2차 전지주 상승 오케이. 그런데 이만큼 떨어졌어야 했는데 유지하네. 상승 보이네. 더 올라가네. 앞에 윤성 FNC 이 주가 차트하고 코스모 신소재 이 주가 차트 어떻게 보이시나요? 원래 이만큼 떨어져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 다음에 이렇게 해서 여기 이렇게 올라가야지. 조정 폭이가 이렇게 작다. 이런 종목들이 찐 2차 전지 주식이라는 겁니다. 윤성 FNC도 지금 거래량 실리면서 이렇게 앞에 알파 구간, 브라보 구간 뚫어주는 이 찰리라곤 물론 이쯤에서 잡았어야죠. 그런데 여기 보니까 거래량이 줄면서 상승 보여주고 있다. 여기서 역사적 신고가 매매법 어떻게 들어가냐? 거래량이 이렇게 터지고 너무 높이 잘 보시라고 이렇게 해놨습니다. 이러면서 하락이 나오거나 이렇게 상승이 나오거나 하면 이때는 탈출해야 된다. 지금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여기에서는 델타라곤 잡으면 된다. 라곤 기법의 델타라곤 구간이다. 여기까지 얘기 드리고 더 자세한 내용은 제가 노란톡방에서 얘기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김광진 전문가님의 차트 분석법으로 오늘 필승 종목으로 윤성 FNC 살펴봤는데요. 이 기자 포인트 중에서도 자리 강조해 주신 만큼 무엇보다 정확한 타점 공략이 중요할 테고요. 자세한 가격 전략은 오로지 노란톡방에서만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라공 기법을 활용한 전문가님의 역사적 신고가 매매법 역시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전문가님과 함께 더욱 자세하게 배워보실 수 있는데요. 아직 입장 못하신 분들은 지금 바로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내일장부터는 필승할 수 있는 필승 종목들 함께 해보시기 바랍니다. 노란톡방 입장하시는 방법도 알려드려야겠죠? 아래 하단에 QR코드 보이시죠? 스마트폰 일반 카메라 실행하셔서요. QR코드 스캔하신 후에 뜨는 링크 클릭하시고 참여 코드 1123 입력하시면 노란톡방 들어오실 수 있고요. 또는 문자로 쉽게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문자 받는 번호 샵 0082로 이 기자 3글자만 보내주시면 참여 링크 문자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법을 준수하며 1:1 투자 상담,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한 피해가 늘고 있으니 이 점도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